안녕하세요. LA에 사는 최운영의 코어 리포트 7번째 편을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는 일요일 2월 7일 그 슈퍼볼 55회 슈퍼볼이 열립니다. 번님도 익히 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예요. 미국은 스포츠가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스포츠 천국이죠. 그런데 또다시 아시다시피 그 수많은 야구, 농구 수많은 그 스포츠 중에 단연 최고의 인기는 풋볼이에요. 풋볼. NFL, National Football League. 그 슈퍼볼이라는 것이 그 32개의 풋볼 프로팀이 그 최고 승자를 겨루는 대회 아닙니까? 온갖 화제를 뿌리죠. 우선 그 광고료로 항상 관심을 끌지요. 제가 금년 거는 아직 어디서 못 봤는데 작년의 경우는 30초 광고에 5.6 million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30초 광고에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6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단골로 광고를 내는 그 광고주들이 기아, 현대, 삼성 이런 데들이 거의 매년 단골로 광고를 내고 그 거액의 광고를, 그리고 광고 내용이 항상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슈퍼볼 광고들은 나중에 또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슈퍼볼은 그 해프타임 쇼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그 이미 이제는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 라토야 잭슨이 그 슈퍼볼 전 세계를 방영된 한 200나라로 방영됩니다. 거기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한쪽 브라가 터지더니 해가지고 한쪽 가슴이 드러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 나중에 뒤에 속보를 보니까 그게 그 연출된 의도된 실수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자, 이번 슈퍼볼은 그러나 다른 어느 슈퍼볼보다도 제가 미국에서 5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55번째니까 제가 50번을 슈퍼볼을 봤는데 이번처럼 정말 최고의 쿼터백들이, 지원씨 그거 올려주세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이번 55회 슈퍼볼이 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권투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주 그 특출한 권투 선수가 나와봐야 거기에 라이벌이 없으면 그러면 별로 빛 못 보고 돈도 크게 못 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NFL 미국 프로 풋볼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그 최고의 명장들입니다.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야구의 경우는 투수가 거의 나머지 8명만큼까지나 하여간 투수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돈도 그래서 제일 많이 받고. 역시 똑같은 그 식으로 풋볼에서는 이들이 쿼터백입니다. 이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공격팀의 주장들인 셈이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이 풋볼을 보는 기본 룰 같은 거, 그래야 풋볼이 재밌어지니까요.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 두 사람에 대한 간단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캔자스 시티 치프스, 인디안 추장들이라는 뜻의 칩스라는 이름의 팀인데 지금 3년 차인지 그럴 거예요. 프로 뛰기 시작한 지가. 그런데 작년에 최연소로 그 슈퍼볼에 우승을 했고 첫 번째 우승이죠. 그리고 금년에 지금 연거푸 2년째 슈퍼볼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25살짜리 프로 선수 쿼터백에 지금까지 세웠던 기록은 다 깼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얼마나 많이 적중하고 그 패스 야리지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로 뜨고 있는 신의 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왼쪽은 25살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43살이에요. 그러니까 18살이 더 많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톰 브레이드입니다. 톰 브레이디. 왼쪽에 있는 친구는 패트릭 머홈스고요. 오른쪽은 톰 브레이드인데 이 친구가 그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라는 애국자라는 이름이 되겠죠. 거기에서 20년을
단일 팀에서 20년을 뛰었어요. 처음에 거기에 23살로 드래프트 된 이후로 20년 동안 모든 풋볼 프로 선수들의 꿈인 슈퍼볼의 진출을 10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은 한 거예요. 적어도. 아니면 2, 3년을 연거푸 하다가 좀 몇 년, 20년을 뛰어서 10번 슈퍼볼 나간 쿼터백이나 팀이 없어요. 이 친구가 그 팀을 10번이나, 그리고 10번 나가서 6번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6번 중에 4번은 MVP, Most Valuable Player, 최고 선수상을 받았어요. 슈퍼볼 경기의 최고 선수상. 이런 기록이나 영예는 없어요. 슈퍼볼에 이제 나가면 그 양쪽, 이기거나 진 양쪽 팀이 다 슈퍼볼 반지를 받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해요. 뭐 크기나. 이 친구는 한 손에 다 못 끼는 거예요. 6개니까. 두 손으로 나눠 껴야 돼요. 우승 반지만 해도. 그 참가 반지까지 참가한 데도 주니까. 양손 10손가락이 다 어마어마한 그 승리의 상징인 슈퍼볼에 참가한 팀에게 주는 슈퍼볼 반지를 양손 10손가락이 다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감히 뭐 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노장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뛴 페이트리어트에서 작년에 방출됐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시즌에 처음으로 템퍼베이, 플로리다에 있는 템퍼베이 버커니어, 해적이라는 이름의 그 팀으로 왔는데, 첫 해 오면은 그 시스템도 다 다르고 코치도 다 다르고 이런데, 역시 이게 풋볼이 쿼터백의 게임이구나 하는 걸 증명이나 하듯이 이게 굉장히 후진 팀이었는데 버커니어를 이번에 슈퍼볼로 이끈 거예요. 방출돼 갖고 온 43살의 노털 명장인데 풋볼의 수준으로 치면 되게 나이 많은 거죠. 그런데 슈퍼볼을 또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주세요, 정훈 씨. 자, 그러니까 이런 정말 팽팽한 노장과 신예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슈퍼볼이 정말 초미의 관심을 끄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쿼터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십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보님. 이 풋볼이 미국에서 단연 최고로 인기 있는, 그리고 이 연봉들도 어마어마해요. 이 패트릭 머홈, 그 신예라는 친구는 지금 39.6 밀리언, 거의 4천만 불을 받습니다. 금년하고 내년은. 근데 내후년부터는,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4,500만 달러로 올라가요. 그럼 우리 돈으로 500억쯤 되겠죠. 그리고 한 시즌, 1년 동안의 풋볼은 시즌도 짧습니다. 그 야구는 뭐 160게임인가 하죠. 뭐 농구도 100몇십 게임을 해요. 풋볼은 주말만 하는데, 거의 일요일만 하는데 16게임을 합니다. 전체 시즌이 16게임을 하고 5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노장 그 탐 브레이디는 저쪽 페이트리엇 있을 때는 많이 받았는데, 이제 방출돼가지고 버커니어로 올 때는 2,500만 불로 상당한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왔어요. 그래도 다 늙어서 방출된 날을 써준다 해서 2,500만 불. 그것도 한 300억쯤 되죠. 자, 이게 그렇게도, 이제 쿼터백 얘기를 잠깐 하십시다. 쿼터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쿼터백을 하겠다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풋볼팀, 또 대학 풋볼팀, 그 다음에 드래프트 해가지고 프로로 오고,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풋볼 지망생들 중에 쿼터백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꽃 중에 꽃인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다른 포지션들, 이 풋볼은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공 갖고 뛰는 러닝백도 있고, 날라오는 공 받는 와이드 리시버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포지션이 있는데, 하여간 누구나 제일 원하는 게 쿼터백인데, 다른 포지션들은 좀 그렇다 치지만 쿼터백은 항상 기근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32개 팀이라고 하는데 32개 팀의 반 이상이 쿼터백들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젊은 피들이 쿼터백을 향해서 남들 파티하고 놀고 이럴 때 새벽같이 나가서 구장을 뛰고 공을 던지고 뭐. 그런데
명 쿼터백이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지금 현재 뛰고 있는 32개 팀에서 뛰고 있는 현역 쿼터백, 그것도 후보 쿼터백도 있면 10명이 안 돼요. 10명, 그냥 한 5명밖에 안 돼요. 이런 친구들처럼 수준의 그 명 쿼터백들이. 아니 그러면 쿼터백이 뭐길래 이렇게 기근 현상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지원 씨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쿼터백은 자 우리 잠깐 그 옛날 얘기를 하십시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사회가 좀 무식해서 패쌈이 많았어요. 패쌈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패쌈을 잘할까요? 주먹 세고 뭐 근육 있고 그런 사람이 패쌈을 잘할까요? 아니에요. 패쌈 할 때 보면 노련하게 몸이 옛날에 뭐 시라소니 몸이 날씬해도 좋아요. 이거 없어도 판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판을. 상대방 저 깡패들은 어디 있고 우리는 몇 명이 어디 있고 어디서 지금 잿더리가 날라오고 맥주병이 날라오고 뭐 어디가 출구로 판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쿼터백이 바로 그겁니다. 스트롱한 암도 필요하죠. 공을 던지려면 뭐 부딪힐 수 있는 힘, 뭐 다리, 뭐 체격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수비팀 11명, 우리 팀 11명, 나 빼고 10명, 21명이 라인을 스크리미지에서 크게 시점 그 정신없는 그 혼란 난장판 난리통에 2초, 3초 사이에 우리 팀은 다 어디 있고 이 공 받아야 할 놈은 지금 어디로 뛰고 있고 수비들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 이거를 그냥 2초, 3초 그 사이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 게임의 플랜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전체 필드를 식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그 능력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5천만 불씩 받는 거예요. 16게임하고 500억 이상. 내가 지금 이번에 슈퍼볼 2명은 이제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풋볼은 말이죠. 축구와는 좀 달리 축구를 모르던 사람도 그냥 틀어놓고 보면 다 이해하고 알아먹고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풋볼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것도 제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그려갖고 번님께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하늘이 도우사 이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따가 직접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사진도 좀 준비했고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지원 씨가 다 도와줬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하십시다. 그럼 왜 풋볼은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미리 공부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미리 공부를 하거나 약간 경험을 해봐야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어로는 제가 이거 자막은 준비 못했는데 acquired 습득된 배워서 알게 된 taste 기호 acquired tast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의 된장찌개, 청국장, 뭐 묵은지 또 그 뭡니까 도민가 뭔가 이렇게 막 썩혀가지고 이러는 저도 그건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기려면 좀 한국 음식을 경험하고 알고 이래야 돼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acquired taste예요. 우리가 재즈를 얘기할 때도 재즈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즈를 얘기할 때도 처음에 뭐 듣는 사람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재즈도 조금 알고 이해하고 들으면 이게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풋볼도 그래요. 그래서 번님이 조금 지겨우실지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는데 이걸 좀 번님이 이제 좀 익혀두시면 아니면 한번 다시 리와인드해서 또 한번 들으시거나 이걸 제가 지금 드릴 것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일요일날 풋볼을 보시면 슈퍼볼을 보시면 이 왜 미국에서 슈퍼볼이 다른 기존의 어떤 스포츠보다 더 역사가 긴 스포츠보다도 단연 최고의 인기의 정상에 있는가 하는 것을 번님께서도 그 맛을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축구하고 풋볼을 잠깐 비교해 보십시다. 제일 많은 분들이 풋볼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처럼 그냥 한 흐름에 쫙 가지 않고
풋볼은 또 끊어지고 액션의 흐름이 계속 끊었다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없어 못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그 기다리고 하는 시간도 그 재미 중에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중간에 제가 끊어져야 하느냐 하면 축구는 11명이 딱 나가서 뛰다가 잠깐 무슨 뭐 스탑 플레이가 있으면 그때 선수 교체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뛰잖아요. 몇 명 교체 외에는. 풋볼은 공격팀 11명, 수비팀 11명, 거기에 또 후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수가 바뀔 때 그때만 잠깐 그걸 그러니까 change of possession이죠. 공격권 바뀔 때만 나가는 또 스페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세 팀인 거예요. 한 팀 속에 공격수, 수비수, 스페셜 팀 담당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얼마나 분화되어 있냐 하면 쿼터백만 코치하는 쿼터백 코치. 그 다음에 또 뭐 러닝, 공 갖고 뛰는 그 선수들만 코치하는 러닝백 코치. 공 받는 와이드 리시버 코치. 근데 전체적인 공격 코치, 수비 코치, 스페셜 팀 코치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테디엄 그 레벨에서만 코치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코치들은 높은 그 스카이박스 같은 데서 이 전체, 이거 제가 다시 할게요. 이 전체 필드를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서로 교신하는 겁니다. 땅에서 레벨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22명의 얽힌 그 혼잡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야, 너 이번엔 틀렸어. 아니면 우리의 다른 코치, 지상에 있는 코치한테 저 선수 지금 잘못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막 그냥 육탄전, 그냥 뭐 한 맺힌 사람들이 그냥 부딪히는 몸싸움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페널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막 부딪히니까 막 붙잡고 물고 늘어진다? 절대 안 됩니다.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수에도 수비를 방어하는 수비 역할이 있고 수비 측은 물론 다 수비만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를 그냥 잡고 아니에요. 손바닥을 피든지 아니면 뭐 주먹을 하여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풋볼에 많은 그 페널티 반칙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아셔야 보기가 재밌어요. 제일 많이 그리고 또 축구 같은 호루라기 불잖아요. 풋볼은 누가 잘못했으면 그 심판이 열었습니다. 그 심판이 노란 수건을 땅에 던져요. 노란 수건, 손수건 같은 거를.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지금 반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던진 사람이 주심하고 얘기해서 20몇 번, 저 팀의 20몇 번이 홀딩 했어요. 홀딩 반칙이 제일 많습니다.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게 뭡니까? 그냥 난장파 되고 말지. 밀거나 이래야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헬멧 잡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주 그냥 정말 막갑한 절대로 아닙니다. 고도의 정밀한 그 반칙 감시와 또 그 아주 고도의 그 플랜, 작전 계획을 그거를 실행해 나가는 그야말로 축구가 평지에서 2차원적인 게임이라면 풋볼은 3차원적인 게임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또. 그리고 축구는 손을 못 쓰잖아요. 발만 갖고 하잖아요. 이거는 머리, 손 다 쓰는 거잖아요. 온 몸으로. 그리고 뭐 드릴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중단되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게임을 알아나가시면 그것 때문에 재미없다는 이제 그건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한 것도 있는데 우선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번님 보시다시피 이게 필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공격팀이 이를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을 공중으로 던지는 공중전을 하든 땅에서 갖고 뛰는 지상전을 하든 11명의 선수들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11명은 한 인치의 땅도 안 뺏기겠다고 그거 막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좀 가자.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이게 터치다운입니다. 여기서 터치다운을 하면 이제 점수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터치다운이 이제 그게
6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점을 얻는 필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목표는 여기서 출발한 공격팀이 여기서 하든 여기서 출발하든 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골라인 요걸 엔존이라고 그래요. 엔존. 골라인 여기를 넘어가면 돼요. 이 안에서 서서 받든지 공을 아니면 들고 여기서부터 뛰든지 여기서 뛰든지 하여간 요 라인을 넘어가면 그게 터치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땅 따먹기 게임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풋볼이 제일 인기가 있고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미국적인 게임이다. 미국이 그저 유럽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동부에서부터 땅을 넓혀갔잖아요. 땅을 독립할 땐 13개 주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불란서 나폴레옹 3세로부터 7개 주의 어마어마한 땅을 아주 그냥 헐값에 사들였고 그래서 최고의 부동산 매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텍사스 또 먹었지요. 또 인디안들 땅을 밀고 들어가서 또 차지했지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미국적인 게임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룰로 조금씩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룰로.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다 말씀드리면 번님이 다 하긴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을 정도까지만 하십시다 오늘은. 그러니까 자 이제 말씀드렸듯이 땅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 엔존까지 들어가면 터치다운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터치다운을 하면 보세요. 축구에서는 골을 집어넣은 친구가 거의 혼자서 골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다른 친구도 좀 거들어주긴 하지만 풋볼은 이게 협업이기 때문에 그 뭐 들어간 친구가 물론 제일 요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터치다운을 하고 나면 공격수들 그 중에 마음이 맞는 한 5명, 7, 8명이 뭐 묘한 그런 무슨 연출된 코리오그래프 된 그 어떤 댄스나 이런 거 하는데 그 터치다운 세레모니를 즐기는 것도 또한 그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공격팀이 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게임이 시작되면 이제 서로 동전해가지고 공격팀이 결정되거나 공격팀이 처음으로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어느 공격팀이나 하여간 네 번의 찬스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입니다. 공격팀이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그것도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간 여기서 시작했다고 치십시다. 30yard 라인에서 시작했어요. 공격을. 그러면 네 번의 기회 동안에 10야드를 전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으면 40야드까지 가야죠. 가면은 또 네 번의 기회가 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를 했는데 네 번까지 써먹을 거 없이 한 방에 여기까지 갔다. 그래도 돼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째 기회 안 써먹고 first down이라고 그럽니다. 10번을 나가면 4번 중에 첫 번째 기회가, 그러니까 4번의 세트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first down 플레이가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10야드를 넘었으니까 여기서 또 first down이에요. 근데 번님 생각하시기에 아니 겨우 10야드는 뭡니까? 90cm가 9m예요. 9m. 아니 겨우 9m에 요거를 4번이나 해도 못 간단 말이야? 못 가요. 자주. 뭐 가면은 농구처럼 점수가 뭐 100점씩 나오게. 그러면 처음엔 상상이 안 갑니다. 아니 11명이 우락부락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게 던져도 되고 뛰어도 되는데 요걸 4번 동안에 못 나간다? 못 나가요. 왜냐? 여기 수비 11명은 또 결연한 자세를 너희들 인치도 못 와. 이런 350파운드 거구들도 있어요. 160kg입니다. 이런 거구들이 공격 11명 물샐 틈 없이 1인치도 못 내주겠어. 그러니까 양쪽의 그 팽팽한 의지가 10야드 나가는데 4번의 공격을 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조금 줄여도 간단히 치십시다. First down and 10. 10야드 나가야 되니까 첫 4번 중에 첫 공격이 first down이에요. First down and 10 yards to go. 그래서 그냥 짧게 first and 10. 근데 첫 공격에 5야드밖에 못 나갔다. 그러면 second and 5죠. 두 번째 5야드 나가야 돼요. 그런데 2야드밖에 못 나갔다. 그러면 third down and 3. 5야드, 2야드, 7야드니까 나머지 3야드를 또 나가야 또 새롭게 4개 공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4번에. 근데 3번에 3야드를 가야 하는데
그것도 또 못 나갔다. 그래서 9야드밖에 못 나갔다. 그러면 10야드 중에 9야드밖에 못 간 거예요. 3번 공격을 해서. 그럼 네 번째 공격이 왔습니다. 자, 네 번째 공격인데 여기서 40야드까지 못 나가고 39야드에서 3번을 다 써먹었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네 번째는 대개 여기서 펀트라고 해서 공을 찹니다. 이렇게 상대 쪽으로. 공격권은 이제 네 번째는 상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요 1야드 나가겠다고 네 번째 공격권까지 썼는데 1야드를 못 나가서 4번 동안 10야드를 못 나가면 거기에서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원야드 요거 못 나가겠어? 하다가 공격권 4번째까지 완전히 뺏기면 그 자리에서 수비팀이 공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면 이거 여기서보다는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공격, fourth down and 1 뭐 이럴 때는 여기서 11명 서 있고 여기 펀트하는 친구가 여기 이제 중간에 센터가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자기 꽁무니 뒤로 공을 확 던지면 여기 펀트하는 친구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발로 찹니다. 유 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수비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갖고 오는데 공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11명, 여기 10명이 공 찬 사람은 좀 뒤에 있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공 받은 애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비팀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받는 친구가 공이 오는데 저쪽에 찬 팀이 달려온다. 그러면 fair catch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면 그러면 치질 못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공을 받고 나서 전진 안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공 받는 놈 가만 내비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공 받는 지점이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게 되는데 어떤 때는 봅시다. 여기서 이제 공을 받아요. 여기서 펀트를 쭉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수비팀이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뛰어왔다고 칩시다. 얘네들이 막 막는데도 어떻게 잘 뛰어. 여기까지 뛰어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first down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상대방 엔드존이 가까워 온 거죠. 그리고 정말 이걸 풋볼을 보는 묘미 중에 하나는 묘미부터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농구를 볼 때 농구 선수들이 이 맛이야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덩크겠죠. 덩크. 우리는 이 짧아서 안 되면 야구는 뭘 것 같아요? 야구 타자들은 당연히 홈런이겠죠. 어떤 땐 장외 홈런 땅 치고 그냥 확실하게 홈런이니까 홈플레이트 떠나지도 않고 천천히 쳐다보다가 넘어가면 천천히 걸어서 돌아오는 친구도 있고 홈런이죠. 풋볼의 묘미, 선수들에게나 보는 우리들에게나 풋볼의 묘미는 제일 묘미가 이겁니다. 하나는 이제 공중전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공격하는 팀에서 자 여기 11명 여기 이제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격하는 팀에서 쿼터백이 공을 일로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팀에 누구 하나가 이제 가요. 상상을 해보세요. 11명이 쫙 이러고 이제 스크리미지에 서 있다가 쿼터백이 공을 싹 던져요. 그러면 쿼터백이 공을 던질 때는 공터로 던지는 거예요. 공터. 자기네가 연습할 때 약속해놓은 공터로. 그러면 여기 공격수 중에 하나가 수비수들을 뚫고 나가가지고 뒤도 안 쳐다보고 쿼터백하고 약속한 지점으로 뜁니다. 공은 날아가고 있고 공터로 던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따가 제가 사진 다 준비했어요. 사진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막 뛰다가 쫙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공이 와 있는 거예요.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총알처럼. 보세요. 요거 묘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풋볼 뭐 펀님도 다 아시네. 그래서 풋볼은 축구공하고 달리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런 반전이 오고. 그러니까 저도 제일 좋아하는 그 관전 그 스릴 중에 하나가 쿼터백이 여기서 아웃성들 20몇 명이 그냥 짝 게임이 시작되면 꽉 던지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대로 믿음만 가지고 던져요. 그럼 약속했던 자기 와이드 리시버 받는 선수가 쫙 뛰어가지고 이쯤까지 가서 쫙 돌아보면 이게 총알처럼 뺑뺑뺑뺑 회전하면서 날아오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엔드존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 밤이라고 그래, 밤. 그냥 폭탄처럼. 또 하나는 러닝백도 똑같은 거죠. 지상전하는. 러닝백이 쿼터백으로부터 공을 받았어요. 요새는 쿼터백이 자기가 갖고 뛰기도 해요. 근데 공을 받았어요. 전달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1명의 수비진을 뚫고 그 몸싸움을 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가서 한 방에 들어가 버리는, 터치다운 해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볼 때, 이게 정말 이런 재미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 던지는 거. 우리 야구공도 실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슬라이더 이런 거 너클볼 그게 다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돌리느냐. 야구공도 회전입니다. 빨리 나가는 게 총알처럼. 그러니까 빨리 나가려면 회전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저항이 적어지는 모양인지 정말 과학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풋볼도 이 번님도 이 풋볼 하나 사가지고 던져봐요. 굉장히 좀 크긴 해요. 근데 던져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던지느냐? 야구 선수들처럼 요 실밥, 여기가 이제 어떻게, 손가락을 여기다가 어떻게 잡느냐. 그래가지고 던질 때 요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죠. 자, 얘가 이제 글로 갔는데, 우선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무식한 사람들의 육탄전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정밀한 고도의 그 반칙도 아주 엄하게 합니다. 그래서 터치다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아주 엄청나게 그냥 스펙타큘러한 터치다운을 했다. 그런데 우리 선수 중에 하나가 상대 선수를 아까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홀딩으로 페널티를 먹었다. 그러면 터치다운 다 빠꾸예요.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널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심판이 그 노란 손수건을 던지면 이게 어느 팀의 그 페널티인지 조금 이따 이제 밝혀집니다. 심판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8번 수비수 누구지 홀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무리 큰 플레이를 해도 페널티 하면 그거 다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가 홀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쫙 공중을 보냈다. 그랬는데 우리 쪽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수비가 우리 쪽이 공 받기 전에 밀치거나 하면 그러면 pass interference라고 그래가지고 반칙이라서 공 받았어야 할 지점까지 그냥 다 줘버려요. 그 땅을. 그러니까 반칙 잘못했다가는 공격수가 받지도 못할 공 반칙 한 죄로 그 공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지점까지 팀이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신사적인 게임인가 하면 룰이나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게 무슨 재미로 봅니까? 우리의 인생처럼 누가 이길지 끝을 알 수 없는 거. 그 두 팀이 붙으면 항상 우승이 그 예상되는 팀을 favorite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팀은. 그리고 그 떨어지는 팀, 열세 팀을 underdog이라고 그래요. 밑에 깔린 개입니다, underdog. 그러니까 되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더도그가 데이빗이 골라이어스 깨부시듯이 약세 팀, 열세 팀이 당연히 이겨야 할 강한 팀을 누르고 역전이 벌어지는 거, 업셋이라고 그러죠. 업셋, 화났다고도 하고 그걸 업셋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옆으로 장악하는데. 그러니까 반칙 얘기에 이게 얼마나 신사적인 게임인가 하면 반칙 중에 이런 반칙도 있어요. 반칙의 이름이 아까는 홀딩도 있고 패스 인터피어런스 그 패스 오는 걸 방해한 죄. 근데 어떤 반칙은 이런 것도 있어요. unsportsmanlike conduct. 비스포츠맨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비신사적인. 멋있지 않습니까? 반칙의 이름이 unsportsmanlike conduct예요. 자, 그러면 우선 경기는 15분씩 4쿼터로 진행됩니다. 4개 이제 그걸 나눠져요. 전반전이 first quarter와 second quarter가 전반전이고 그 다음에 half time 있고 third quarter, fourth quarter가 후반전인데 각 쿼터는 15분이에요. 그러면 15분 아무것도 15분은 이건 공이 진행 중인 경기가 진행된 그 시간만 쳐요. 그러니까 공수 바꾸고 그 페널티 때문에 심판이 누구 잘못 이런 건 다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거나 지금 움직여는 공이 활동하는 시간만을 쳐서 15분이에요. 그래서 약 한 45분 걸립니다. 한 쿼터가. 그러니까 전체 게임은 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풋볼은 뭐 룰을 많이 알던 뭐 저는 좀 아는 편인데 또 모르는 분이건 제일 좋은 방법은 녹화해서 보는 거예요. 녹화해서 보면 광고를 건너뛸 수 있고 슈퍼볼 광고는 아니죠. 슈퍼볼 광고는 좀 재밌으니까 평소에는 광고를 건너뛸 수 있고 재미없는 경기는 쭉쭉 나가다가 재밌는 지점에만 볼 수 있고 이 스포츠 이거 효율적으로 봐야지 잘못하면 엄청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스포츠뿐이 아니라 모든 걸 녹화해서 봐요. 그러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니까 풋볼도 특히 녹화해서 보시면 중요한 장면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새롭게 깊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녹화해 보시기를 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 정도면 대강 기본 지원 씨 조금 감이 와요. 이제 내가 이렇게 예,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네요. 예, 네. 이게 이제 배워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그 경기라고요. 제가 분명히 또 이제 이따가 끝나고 나면 아, 요거 말씀을 못 드렸네 하고 후회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데서는 공을 갖고 뛰거나 던지거나 하여간 점수를 내는 건데 그럼 수비하는 선수들은 보십시다. 수비하는 선수들은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 160파운드 350파운드 160kg의 거구들 얘기했었죠. 이런 친구들은 10년 뭐 20년은 좀 길어요. 아까 그 명장 그 친구가 20년 떴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20년씩 못 뛰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령 이 수비만 담당한 거구의 친구들이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나 풋볼 프로 선수 20년 뭐 15년 했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공을 몇 번 만져봤을 것 같아요. 경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기자할 때 보면 우리가 요새 뭐 경찰 총쏘금 이런 게 많은데 경찰이 20년 30년 경찰은 또 오래 하잖아요. 20년 30년 경찰 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은퇴한 사람도 당신 경찰 30년 근무하는 중에 총 뺀 건 몇 번이고 발사한 건 몇 번이요. 그러면 경찰 중에 95%는 몇십 년 동안 경찰 일을 하면서도 총 한 번 안 빼고 총 한 번 발사 안 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참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하십시다. 뭐 어떤 조직이나 bad apple, 뭐 썩은 사과는 어디에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경찰 조직 중에는 이 총 쏘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응모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된 그걸 영어로는 트리거 해피라고 그래요. 방아쇠 이거 당기고 싶어서 안달 떠는 그래서 흑인들이 또 많이 죽는 거예요. 그 경찰의 어떤 부당한 그런 과잉 대응과 이 총기 사용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중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약 한 2%에서 한 5%는 아주 지독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고 흑인들은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경찰의 본부는커녕 완전히 자기의 이 살인 라이선스라고 그렇게 하는 아주 못돼 먹은 경찰이 어느 경찰국에나 몇 명씩 있다는 사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속아내느냐. 그게 경찰 노조가 또 워낙 세가지고 약간 그게 이 미국의 흑백 문제와 경찰의 과잉지나 뭐 최근에 그 조지 플로이드 8분 50초 동안 알잖아요. 선글라스를 딱 위에다가 해놓고 무슨 베케이션에 온 사람처럼 백인 경찰이 자기 체중의 80%를 무릎 아래에 짓 누르고 있으면서 살려달라 엄마 자꾸 8분 50초 누르고 있다. 그래서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의 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얘기가 정말 옆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구의 이런 친구들은 10년, 20년 풋볼하고 은퇴해도 이거 공 한 번 못 만져봤어요. 그저 맨날 하는 일이 밀치고 땡기고 잡아뜨리고 이거밖에 한 게 없으니까 쿼터백이나 뭐 이래야 공 좀 잡아보는 거지 공 못 잡아봐요. 그런데 자, 그럼 공격은 그 공격 포인트가 던지든지 뛰든지 수비는 무슨 재미로 합니까? 근데 수비도 또 이게 성격이 공격팀 성격이 있고 수비팀 성격이 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또 조금 잠깐 빠집시다. 베이스볼 멘탈리티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볼 멘탈리티. 야구 식의 사고방식?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아까 우리 투수 얘기했죠. 투수들은 대개가 완전히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들은 자기 혼자서 상대팀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고. 이 좀 개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인디비주얼리스트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팀들이 이동할 때 보면 야구팀 대개 투수들은 자기 집만 갖고 간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개가 다는 아니겠지만 포수들, 캐쳐들은 이 앉은 자리부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쳐들은 항상 팀이 이동할 때도 끝까지 남아서 다들 어이구 이런 사고가 일어나 죄송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다들 다 이게 챙기고 그런 게 포수가 하는 거예요.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니까요. 수사반장 오래 하면 눈에서 막 독이 나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얘가 또 어떻게 하다 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 수비와 공격도 풋볼이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선수들은 나는 공격이 맞아. 어떤 선수들은 수비가 맞는 거예요. 수비는 그럼 어떤 멘탈리티냐? 너희들이 내 쪽으로 들어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대로 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 수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공격에서 좀 점수 내고 이런 게 더 좋아. 그럼 공격하는 거고. 물론 자기 실력에 따라서 코치들이 배정하는 거지만 그것도 본인의 적성도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수비들은 무슨 재미로 하느냐? 자, 수비들은 무슨 재미로 하느냐? 수비들이 공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수비가 공격도 아닌데 점수를 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수비는 어떻게 점수를 내느냐? 상상해 보십시다. 러닝백이 상대방 러닝백이 공격수가 공격팀의 러닝백이 막 공을 갖고 그냥 이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이 중요한 이 수비 중에 하나가 공을 갖고 들어올 때 공을 갖고 뛰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 이렇게 안 뛰겠다 그러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갖고 뛰어야 돼요. 뛰다 보니까 손도 흔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비수는 이 공을 치는 겁니다. 주먹으로. 빵 쳐줘. 어떨 땐 공이 팍 튀어나와요. 그럼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잡아가지고 수비팀이 거꾸로 들어와서 점수를 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펌블 리커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풋볼 용어가 미국의 일상 용어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래요. 지금 아직 우린 초기입니다 하면은 we're only in the first quarter. 아직 경기 종료까지는 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할 때 first quarter.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거 이제 거의 다 밥 됐어요 할 때는 we're in the fourth quarter. 말 되죠? 경기가 진행 지점이 어딘지. 그러니까 다 끝판까지 된 것 같다 할 때 we're in the fourth quarter. 처음에 시작할 때는 we're in the first quarter. 이런 말. 그리고 또 fumble이란 말. Who fumbled it? 팀워크를 하는데 누가 실수를 했다. Who fumbled it? 누가 공을 놓쳤어? 그렇게. fumble이라는 게 이제 이 공격수가 가다가 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은 집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격팀이 집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데 우리가 가다가 펌블 했는데 수비팀이 집으면 거기서 그러니까 수비는 이런 재미로 한다니까요. 뛰고 들어오는 거 치거나 부딪혀가지고 공 펌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쥐고 상대방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팀이 터치다운을 한다고 그 쾌감을 생각해 보세요. 니들이 들어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있는 한 못 들어. 이게 수비팀의 멘탈리티인 거예요. 또 진짜 수비팀이 정말 이 죽이는 묘미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서 던졌어요. 공중전을 반이야. 큰 거를 쫙 이 맛이 쫙 근데 또 헤일 메리라는 얘기도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쫙 던졌어요. 그러면 공격수만 이걸 쫓아갑니까? 수비수들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pass interference. 공격수를 반칙 안 하는 상황에서 야한테 오기로 된 상대방 공격 받는 와이드 리시버한테 오기로 된 공을 수비가 중간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반칙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거를 내 공이 아닌데 낚아채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수비수 그 중에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중으로 날아오는 건 다 내 거. 상대방 공격수에게 오기로 한 공인데 수비수가 워낙 자신 있고 공중에 뜬 공은 다 내 거. 그러니까 그게 또 수비수들의 재미 중에 하나다 이거죠. 남한테로 갈 공을 상대방 선수한테 그냥 공중에 쫓아가지고 저쪽 공격수보다 더 머리 좋게 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치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터치다운 못하더라도 공을 패스 인터셉션이라고 그러죠. 낚아챈 거예요.
일로 온 걸 수비가 낚아채가지고 뛰다가 여기서 넘어졌다. 여기까지 못 들어가고. 그럼 거기서부터 공수가 바뀌어서 수비팀이 4번의 찬스로 10야드씩도 전진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때는 공격팀이 여기까지 왔어요. 2야드 남겨놓고 4번의 공격을 하는데 2야드를 못 넘어가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걸 Game of Inches, 인치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려 100야드 90m인데도 인치의 게임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4번째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요만큼 모자랐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 빼먹기 밀고 들어간다는 게 보기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그 실제 경기 장면을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복습할 겸 실제 경기 장면을 하나씩 보면서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자, 이제 시작할 때는 그 시작점이 어디건 간에 뭐 여기건 여기건 어디건 간에 11명이 쫙 이렇게 서 있고 수비팀이 그 앞에는 11명의 공격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수 쪽에는 중앙에 쿼터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은 그러니까 우리 쪽에 10명, 상대방 11명. 그 우리 쪽 10명 중에 맨 가운데를 센터라고, 당연히 센터. 다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딱. 그러면 맨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꽁무니 뒤로 이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꽁무니 뒤에 있는 쿼터백이 이걸 딱 받습니다. 모든 플레이가 이렇게 시작돼요. 받아요. 그럼 이 쿼터백은 3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팀의 러닝백한테 줍니다. 그러면 러닝백이 그걸 갖고 뛰는 거예요. 아니면 쿼터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터나 그건 뭐 긴 패스가 그렇고 짧은 패스는 공터로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네 공격수가 어디 있는지 보고 제일 수비수가 옆에 달라붙지 않은 그 자기네 공격수에게 공을 던져요. 달라붙어 있는데 던지면 뺏길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터셉트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터백은 딱 3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센터가 꽁무니 뒤로 공을 확 던지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러닝백한테 줘서 러닝백이 뛰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들고 뭐 길게든 짧게든 패스를 하든지. 3번째 초이스는 지가 갖고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쿼터백들이 뛰는 쿼터백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한 5년 전부터는 그 탐 브레이디도 그렇게 최고의 명장인데 이게 뛰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예 25살짜리 패트릭 머홈 걔는 던지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쿼터백이 던질 건가, 아니면 러닝백한테 줄 건가, 아니면 지가 뛸 건가. 그래서 요새 제가 이때 한국 선수들 활약하는 쿼터백도 있고 그래요. 그 친구도 던지기, 그것도 조금 얘기합시다. 그런데 혼혈한 한국인데, 던지는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일 메리라는 게 있어요. 헤일 메리. 헤일 메리는 뭡니까? 헤일 메리라는 거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6점을 지고 있어요. 아마 몇 점을 지고 있든지 간에. 근데 지금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5초니까 이제 5초면 한 번 공격 플레이 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쯤 있다 칩시다. 여기에서 지금 경기가 5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 공격을 가진 이 팀이 한 플레이밖에 안 남았어요. 할 시간이 5초밖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뛰어봐야 성공률이 낮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여기서도 어떤 때는 팔 좋은 코너 일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엔드존으로. 뭐 죽기 살기 마지막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공수 20몇 명 일로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쫙 던지면 거기서 그 무슨 골대 앞에, 축구 골대 앞에 헤딩하려고 모여있는 것처럼 쫙 모여있다가 올라가서 잡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마지막에 그냥 이건 죽기 살기로 던진 거가 우리 팀이 엔드존에서 받아가지고 끝에 가서 승부를 뒤집는 그런 또 묘한 것도 있어요. 그런 플레이를 헤일 메리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여 도와주세요 하고
기적을 바라고 던지는 거죠. 그래서 헤일 메리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스코어는 그럼 어떻게 나느냐? 스코어를 얘기해 보십시다. 스코어가 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물론 축구보다는 더 복잡하죠. 축구는 넣으면 그냥 끝이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터치다운, 그게 최고입니다. 뭐 야구의 홈런 같은 쾌감이에요. 터치다운. 공 갖고 뛰어들어가든 던지던 좌우당간 일루 넘어가면 터치다운이에요. 그러면 6점을 줘요. 그 다음에 6점을 준 다음에 엑스트라 포인트라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터치다운 한 팀에게. 자, 이거 아까 하나 떨어졌어요. 제가 들다가. 그러니까 양쪽에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이게 골대인데 이게 축구 골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여긴 지금 이렇게 Y자처럼 생겼죠.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H자처럼 생긴 데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그러니까 자, 터치다운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6점이 생겼죠? 그러면 6점이 생긴 다음에 그 터치다운 한 팀이 아주 가까운 데서 여기 뭐 5야든지 10야든지 여기서 키커가, 우리 한국 사람 키커가 또 있어요. 내가 이따 소개. 그 사람은 혼혈아도 아니에요. 100% 한국인이에요. 여기서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포지션이 다 틀리다고. 키커 하는 친구는 키커만 해요. 키커만. 그러니까 경기가 3시간 동안 진행돼도 뭐 한 서너 번 나가가지고 공 발로 차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도 75만 불 받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수. 자, 근데 다른 뭐 유명한 선수 몇 천만 불씩 받는 것보다는 적지만 공 한 번 경기에 한번 서너 번 대번 나가서 공만 차고 들어오는데 75만 불이면 그것도 적지 않죠. 자, 그러니까 터치다운 한 팀이 터치다운 하면 이건 다 그냥 순서예요. 요쯤에다 공을 놓고 이따 사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찹니다. 그러면 요 공이 요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점을 더 줘요. 그래서 7점이 되는 겁니다. 터치다운을 하면. 그런데 요게 어떤 때는 휙 날라다 요거 맞고 이렇게 떨어져요. 아이고야. 어떤 때는 요거 맞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밖으로 들어요. 어떤 때는 날라오다가 요걸 못 넘어가지고 여기서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1점이 더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8점을 뒤지고 있다. 그러면 7점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날 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서 요로 넣어서 1점을 더 받든지, 그래서 터치다운 6점에 7점이 되든지, 아니면 또 한 번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차지 않고. 그 11명씩 또 여기 쫙, 그것도 바로 거기서 해요. 멀리 가지 않고. 거기서 11명씩 쫙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뛰던, 여기서도 던져 뛰던, 가까운 거리지만. 그래가지고 또 한 번 터치다운을 하면 2점을 줘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은 이걸 못 넣으면 6점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넣으면 7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번 플레이를 해서 또 한 번, 가까운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또 한 번 터치다운을 하면 2점을 줘서 8점이 돼요.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면 6점일 수도 있고 7점일 수도 있고 8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필드 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 골. 필드에서 차는 골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쭉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쯤에서 fourth down을 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third down을 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 한 5야드를 더 나가야 된다. 그럼 그 5야드 더 나가려고 그러다가 괜히 저 공수 뺏기고 점수 못 내느니 여기서 찹니다. 이건 터치다운을 안 한 채로 이쯤 접근해서 차는 거예요. 여기선 못 차요. 이쯤 와야 차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쯤 왔을 때는 우리가 third down까지 10야드를 못 나갔다. 그러면 fourth down에서 여기서는 펀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펀트는 이쯤에서 해서 상대가 여기서 시작하라고 펀트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 차는 게 필드 골이에요. 가까이 왔는데 공격의 4번 기회 중에 3개가 날아갔다. 그러면 4번째 여기다 놓고 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그러면 3점이 돼요. 3점. 터치다운만큼 6이나 7이나 8은 아닌데 3점이 보태져요. 그것도 어디예요? 없는 것보다. 그게 전부예요. 딱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세이프티라고, 이 안에서 공격하댔는데 이 안에서 수비팀이 그냥 잡아뜨렸다. 그러면은 2점을 주고 여기서 찹니다. 그건 자주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딱 11명씩 딱 있다가 쫙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만 호루라기를 불러요. 그러면 그때 이제 게임이 시작되니까, 시작되면 그러면 쿼터백은 앞에 꽁무니에서 받은 이거 갖고 말씀드린 2, 3초 사이에 그냥 어떻게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대방 11명 선수들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쿼터백 잡아뜨리는 거예요. 쿼터백이 던지기 전에. 그걸 쌔이라고 그래요. 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줄 서 있는데 여기서 쿼터백이 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막 수비들이 오니까 어떤 데 공 갖고 막 도망가야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잡혀서 쓰러졌다. 그러면 공격 포인트가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 수비가 쿼터백의 공을 또 손으로 치거나 해가지고 쿼터백도 거기서 펌블을 하면 그땐 또 아무나 짚는 게 임자예요. 짚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쿼터백의 역할이고 제가 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감을 잡으시고 정 원하시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슈퍼볼 이번에 일요일 거를 재밌게 보고 싶으시면. 그러면 이제는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하나씩 올리면서 실제 상황들을 앞에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하면 그러면 번님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씨 그 경기 사진들을 좀 올려주세요. 자, 보이시죠? 지금 쿼터백이 바로 그 톰 브레이디입니다. 그 버커니어의 12번입니다. 지금 공을 오른손으로 잡고 이제 던지기 직전이에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지금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우리 쪽에 그 선수들은 수비가 우리 쪽에 쿼터백을 이게 손대지 못하게 그냥 막고 상대방 저 하얀 옷의 선수들은 저기 램즈입니다. LA 램즈. 이따가 램즈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쿼터백이 공 던지기 전에 잡아뜨리거나 그러면 쌔기예요. 그럼 잡아진 지점으로 공격 그 포인트가 뒤로 밀립니다. 그때는 10야드가 아니라 뭐 밀린 만큼 해서 20야드를 가야 할지도 몰라요. 4번의 찬스에. 그리고 아니면 저 공을 손에서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반대로 수비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쿼터백은 상대 수비 11명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플레이가 처음 시작될 때 저렇게 조금 전에 이제 스크리미지에서 쫙 서로 이제 구부린 채로 얼굴 맞대고 있다가 지금 막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지 지금 이 플레이가 시작된 지 한 1, 2초밖에 안 돼요. 이제 쿼터백은 저 짧은 시간에 상대 선수들이 나를 덮치기 전에 저 공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쿼터백이 공을 듣고 있는 자세를 보면 이미 러닝백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옵션이 아니었던 거죠. 러닝백한테 전달해 준다면 이미 전달됐을 겁니다. 근데 이건 공중 패스 플레이를 하겠다고 쿼터백이 한두 발 뒤로 물러서면서 지금 누구에게 던질까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짧은 긴박한 순간에 판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나 빼고 21명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완전히 패싸움에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쿼터백이 생각하기에 제일 수비수가 가까이 달라붙지 않은 자기네 그 와이드 리시버에게 공을 던지게 되겠죠. 다음.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받기 직전의 사진인데 제가 동영상으로 못 보여드려서 좀 한인데 그러니까 저 하얀 옷의 선수가 저 공을 지금 받기 직전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서 뛰었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만 보고 그냥 빈 공터로 뛰는 거예요. 저 지점으로. 자기네가 연습할 때 서로 약속했던. 그리고 쿼터백도 저 친구가 이미 거기 갔으니까 쿼터백이 자기 포지션에서 공을 던질 때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던지는 거라니까요. 허허벌판으로 쿼터백은 던지고 그 밑에서 받기로 한 선수는 앞만 보고 뛰다가 그러다가 지금 저기서 어느 시점에 쫙 돌아섰더니 공이 총알처럼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거 받아가지고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여기 수비수가 저 사람 태클하기 멀었어요. 저 흰 유니폼의 선수가 저거 받아가지고 저 앞으로 계속 뛰어나가서 터치다운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공중전의 묘미죠. 다음. 자, 이게 이제 스크리미지입니다. 아까 이걸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예요. 한쪽은 공격이고 한쪽은 수비고, 지금 저거 보니까 지금 하얀 쪽이 공격이네요. 쿼터백이 하얀 옷 그 가운데 뒤에 서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 센터가 지금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제가 지금 멀어서 안 보이는데 공을 땅에 대고 있는 겁니다. 공을 땅에 이렇게 딱 대고 있다가 심판이 쫙 시작하면 저 공을 자기 꽁무니 뒤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쭉 들어봐. 그래서 자기 발을 뒤에 있는 쿼터백에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쿼터백은 항상 저 센터의 꽁무니에 바짝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훨씬 뒤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자기를 덮쳐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벌잖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붙어서 봤는데 어떤 때는 쿼터백이 한참 뒤에, 저기 뒤에 한 명 서 있죠. 뒤에 한 명 서 있는 거는 대개의 경우 저게 러닝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터의 꽁무니에서 공을 받은 쿼터백이 저 뒤에 혼자 서 있는 친구에게 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서 있는 친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틈새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또 자주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쿼터백이 저기서 공을 빼가지고 또 꽁무니에서 빼서 저 친구한테 주는 척하고 저 친구는 공을 품은 척하고 뜁니다 또. 그런데 쿼터백은 공을 숨긴 채 더 뒤로 한두 걸음 와가지고 누구에게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저것만 갖고는 이게 패스 플레이가 될지 러닝 플레이가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쿼터백이 어떤 때는 훨씬 뒤에 씁니다. 지금 저기 뒤에 서 있는 러닝백처럼. 그러면 꽁무니로 이 센터는 던져야 돼요. 그냥 지금처럼 전달해주면 되는 거리가 아니니까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뒤에서 한참 뒤에서 쿼터백이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센터가 잘못하면 쿼터백한테 제대로 안 던지고 옆으로 던져요. 그러면 쿼터백이 그 공 주느라고 하다가 쌔당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매 플레이가 시작되는 스크리미지 그 모양입니다. 자, 다음. 네, 다음하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양쪽에 사진을 보시면 예. 이 두 사람은 서 있어요. 양쪽 끝에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왜 그거 잘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맨 그 하얀 옷 저 꼭대기 있는 사람은 막 지금 막 움직이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죠. 네. 그 중간은 가만히 서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이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번님이 골치만 아픈데 저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은 움직여도 되고 어떤 포지션은 조금만 움직였다가는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저 가운데 있는 하얀 선수들은 움직였다가는 페널티 먹어가지고 뒤로 빠꾸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은 저기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고 폼 잡고 있잖아요. 저 꼭대기 선수가. 네. 그러면 이 쿼터백이 공을 전달받기 전에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도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는 거기도 하면서 또 우리 공격의 다양한 포지션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딱 꽁무니에서 빠지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의 선수들은 막 저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선수를 움직이면 페널티라니까요. 그리고 수비들은 움직이면 안 돼요. 수비들도 아마 한두 포지션을 움직여도 되는데 가운데 있는 수비들은 또 움직이면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공격하는 팀에게 몇 야드를 내줘야 돼요. 페널티의 벌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없는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이 꽁무니에서 나오기 직전에도 저런 식으로 last minute 작전에 막 혼란과 교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잘 물어보셨어. 또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 자, 이거는 뭐 번님이 보셔도 알겠지만 이건 킥오프예요. 킥오프. 그러니까 킥오프는 언제 하느냐? 경기가 시작될 때. 그리고 킥오프라는 거는 이 그 풋볼의 고유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킥오프는 그러니까 풋볼에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 일상에 이 풋볼 용어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 같은 걸 시작할 때도 킥오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큰 이벤트 같은 것도 킥오프라고 그래요. 그게 그냥 직역해서 원어대로 하면 이거예요. 공을 차서 경기를 시작함. 이런데 킥오프, 플레이오프도 그래요. 플레이오프, 킥오프. 그래가지고 경기가 맨 먼저 시작될 때 이게 좀 키커입니다. 중간에 이제 딱 서 있는 키커가 저 공을 차요. 그러면 그 공을 저 뒤에 있는 수비팀이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빨간 팀의 공을 찬 팀의 선수들이 그 친구를 잡아뜨리는 그 지점이 상대 팀의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땐 이렇게 찼는데 멀리 가서 얘네들이 멀리서부터 공격해 오라고 이렇게 찼는데 그 받은 선수가 거꾸로 일로 다 와가지고 터치다운까지 해버린다니까요. 그 쾌감이 무지무지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서 킥오프를 찼는데 그 공이 상대방 엔드존 안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거기서 공을 받은 선수는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 20야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엔존에서 받은 선수가 나 이거 뛸 수 있겠어 해가지고 그 엔존에서부터 뛰어와가지고 이쪽 빨간 팀의 뒤쪽에 있는 엔존까지 오면 그러면 전체 구장 100야드를 뛴 게 돼요. 근데 엔존에 3야드 안쪽에서 받아서 왔다. 그러면 103야드를 뛰어가지고 전 구장을 그냥 해가지고 터치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그 쾌감이 얼마나겠습니까? 공중에서 온 공을 잡아가지고 이 빨간 쪽 공을 찬 쪽에 11명을 다 제끼고 그냥 한 방에 터치다운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first down, second down, third down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이 이제 관전의 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킥오프는 게임 시작할 때도 하고 그리고 우리 팀이 터치다운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줄 때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공격하는 팀이 4번의 공격으로 엔존을 못 들어가가지고 뭐 30야드에서 펀트를 했다거나 30야드로 펀트를 했다 그러면 그 펀트를 받는 데서부터 상대가 시작하지만 점수를 내고 난 다음에는 경기의 처음 시작처럼 이렇게 킥오프를 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줍니다.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필골을 차거나 아니면 터치다운 한 다음에 한 번 또 차면 1포인트가 더 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차는 1점 추가는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건 훨씬 가까이서 차요. 그런데 이건 제법 멀지 않습니까? 골대에서. 그러니까 이건 필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얀 팀이 꽤 여기 엔존에 거의 그래도 가까이까지 왔는데 근데 자기네 3번의 공격에 10야드를 못 나갔으면 그러면 여기서 펀트를 해봐야 뭐합니까? 이미 상대방 여기서 공을 뺏긴다고 해도 이 상대방은 한 7, 80야드를 와야 하니까 여기서는 펀트를 할 의미가 없죠. 펀트는 이제 공격을 넘겨줄 때 저 뒤에서부터 오라고 하는 게 펀트인데 그러니까 이럴 땐 필골을 찬다니까요. 그래서 저 공이 이 사이로 들어오면 3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3점도 점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플레이에서는 저 하얀 유니폼 팀이 아까처럼 킥오프를 해요. 자기네 쪽 25야드에서. 그러면 또 수비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뛰다가 넘어지는 지점이 수비팀이 공격을 넘겨받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게 필골 사진입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펀트예요. 펀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왼쪽에 선수가 지금 공이 공중에 날아오고 있죠. 이제 펀터예요. 펀터. 펀트를 킥한. 그러니까 키커가 또 있고 펀터가 또 달라요. 이러니 얼마나 같이 공 차는 건데 보세요. 킥오프는 공을 땅에 놓고 차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펀터들은 저렇게 센터가 꽁무니 뒤로 던져주는 공을 공중에서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둘 다 공만 차는 역할인데도 하나는 땅에 세워놓고 차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저렇게 공중에 받아서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 이게 펀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에 화살표가 이쪽으로 있죠. 그게 화살표가 항상 엔드존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는 팀의 엔드존이 요 40야드밖에 뒤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상대방까지 가려면 60야드가 더 있죠. 50야드는 중간선이고. 그러니까 저기서 받아가지고 찹니다. 차면은 공이 쭉 날라오면 상대방의 엔존 가까이 떨어지면 상대방은 8, 90야드를 와야만 되는 거죠. 터치다운을 하기 위해서. 뭐 받자마자 뛰어오는 게 잘 되면 모를까. 그런데 가끔 여기서 트릭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 친구가 이렇게 받아서 찰 거예요. 90%는. 근데 저 친구 어떤 땐 받아가지고 차지 않고 패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나가야 할 10야드 이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 4번의 공격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펀트는 꼭 펀트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펀트할 공 받아가지고 펀트 안 하고 또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플레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바로 이 지점에서 저쪽 반대 수비팀이 공격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상대팀은 40야드만 들어오면 터치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펀트샷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이시죠? 이 친구들이 바로 그 노장 탐 브레이디가 이번 일요일 날 이끌게 될 그 플로리다주의 템퍼베이 연고지인
그 버커니어입니다. 버커니어가 해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 헬멧에 해적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걸 보면 번님 뭘 느끼세요? 이거 완전히 로마 시대의 칼로시엄에서 그 검투사들, 글래디에이터스, 이 친구들이 현대판 글래디에이터스들이에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스가 그 검투사들이 현장에서 목숨 잃기도 하듯이 이 풋볼도 이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가끔씩 경기 중에 중상 입고 실려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그 뇌진탕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NFL 거기가 리그가 그 안전장치를 계속 헬멧도 아주 그냥 고도의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선수들의 머리를 보호하려는, 이제 이번 일요일날 이 친구들이 그 탐 브레이드를 그 보좌해서 승리로 이끌 최선을 다하게 될 템퍼베이 버커니어의 그 선수들입니다. 정말 글래디에이터스 같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이 최고 인기의 NFL에서 전에 뛰었거나 현재 뛰고 있는 혼혈아와 또 순 100% 한국인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어지. 자, 이 사람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양반이 한국에 가가지고 무슨 혼혈 무슨 재단도 만들고 한창 지금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한때 해설가로 잘 나가기도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틀랜타, 조지아 어틀랜타에 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 친구의 그 뒷얘기를 어머니한테서 들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물론, 근데 이제 서로 헤어지셔가지고 아버지, 근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 그 떠나갔던 아버지와 다시 재회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확실치 않으니까 어디 인용하지 마십시오. 근데 약간 어머니가 혼자 키웠어요. 하인스를 미국 와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아주 착하고 단신이신데, 그래서 이민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시고. 그래가지고 투잡을 뛰고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인스 월드예요. 이름은 하인스 월드. HEINZWARD일 겁니다. 하인스 월드. 피츠버그 스틸러에서만 뛰었어요. 딴 팀 안 가고. 근데 아주 거기서 에이스로 와이드 리시버, 그러니까 공을 공중에서 받는 것도 하고, 그리고 러닝백처럼 뛰는 것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했던 아주 에이스 선수였어요. 나와서 해설가도 했다고 그랬고 한동안. 요새는 어디 안 보이더군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엄마가 두 짭을 뛰면서 고생할 때 힘들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어떤 때 투자 때문에 저녁 해줄 시간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이 하인즈 월드를 저녁을 먹이고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유명해지고 나서 엄마한테 집을 사줬어요. 새 집을. 그래서 제가 엄마 집에 섭외도 없이 가가지고 문 앞에서 있다가 지역 이웃이 경찰을 불러갖고 너 여기서 왜 차 안에 앉아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 설명했더니 또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 친구가 힘들고 이럴 때 혼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교포들로부터 좀 따가운 눈총을 받았답니다. 잘할 때는. 그런데 이제 프로로 유명해지고 엄마한테 집도 그냥 한 방에 사드리고 이러니까 이제 교포들이 그 다음엔 이 엄마한테 아부들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좀 보기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조지아 대학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도 눈에 띄게 잘해가지고 그 풋볼의 또 명문인 플로리다 이런 데서 여러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자기 집이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조지아 대학을 택한 거예요. 엄마가 어틀랜타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부인은 외국 분이에요. 그리고 애가 그때 벌써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지 자동차는 영국제 벤틀리를 탑니다. 벤틀리 아주 멋진 외제차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는 나중에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가게 될지 안 들어가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훌륭하게 아주 모범적인 인간상에다가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잘 끝낸 하인스 월드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 다음 사진. 자, 이 친구 잘 보세요. 이 친구는 23살밖에 안 먹었어요. 아리조나 카디널스의 쿼터백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꽤 잘했는데 끝판에 가서 좀 뒷심이 딸려서 아무리 쿼터백이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조나 카디널스가 잘 나가다가 끝판에 결국은 뭐 슈퍼볼 가까이까지 오지는 못했는데 이제 겨우 23살이에요. 아주 떠오르는 신예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패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땐 자기가 들고 뛰어요. 그래서 아주 다용도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카일러 머리입니다. K-Y-L-E-R M-U-R-R-A-Y. 근데 머레이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발음은. 아리조나 카디널스. 보세요. 얼굴 한번 이목구비를 보세요. 오밀조밀하죠? 그리고 눈도 전 한국인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프로풋볼 NFL에서 이 친구한테 지금 대단한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아리조나 카디널스에 계속 있다면 그걸 이끌고 그 슈퍼볼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넘버도 1번이에요. 1번 자기 팀에서. 자, 다음. 그리고 조금 아까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이게 금슬 좋게 아직도 잘 사시고 계세요. 하인스 월드와는 달리. 자, 이 친구는 구영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영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친구가 키커예요. 그러니까 필골을 차고 그 다음에 킥오프 할 때 찹니다. 펀트는 안 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몇 살인가 하면 26살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을 왔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금년 시즌에 32개 팀 전체 키커 중에서 적중률이 최고예요. 뭐 미스한 게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전 시즌에서. 어떤 경기에선 키커가 한 경기에서도 뭐 5번 중에 2개를 미스하고 뭐 이러는데 전체 시즌에 미스한 게 뭐 2개인가 한 개인가 아주 대단한 친구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 몇 번 차고 75만 불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훨씬 더 올라갈 거로 생각됩니다. 자, 기왕 우리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 컬트 워너 사진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주원 씨? 컬트 워너 사진. 자, 이 친구는 지금 그 유니폼이 램스입니다. 램스가 전에는 이랬는데 요새 유니폼 아주 노랗게 바꿨어요. 램스가 원래가 LA 그 연고 팀이었는데 세인트루이스라는 데로 그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데로 팀을 이적했다가 거기서 한참 있다가 아주 최근에 다시 LA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던 시절에 램스의 쿼터백인데, 이 번님 이 감동 먹을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게 정말 누가 영화를 영화 각본으로 쓰면 그걸 누가 믿겠냐 하고 믿지도 않을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가 그 참 불운하게도 그 드래프트에 그 픽업이 안 됐어요. 그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접 가는 선수도 있고 대부분은 대학교 때 활약하고 이래가지고 그 NFL의 드래프트를 받습니다. 뭐 1번 지명, 2번 지명 뭐 이래가요. 근데 거기서 못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도 뭐 아주 좀 미미하지만 거기도 뭐 풋볼이 좀 있고 미국식 풋볼이, 그리고 카나다에는 제법 있는데 물론 미국 수준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웨이즈를 돕니다. 그러다가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는 그 세인트루이스 그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슈퍼마켓에서 봉지 넣어주는 박스보이를 해요. 그때 나이도 적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부인은 이 웨이트리스를 합니다. 식당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둘이 다 참 이 가정에 대한 그게 이 둘이 다 좀 불우한 가정 생활을 보내고 부모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이 친구나 그 와이프나. 근데 또 애들이 가정을 좋아해서 애들이 5명인가 뭐 그쯤 돼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서 이 남자는 마켓에서 봉투 넣어주고 부인은 웨이트리스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이 친구는 풋볼에 대한 열정을, 내가 벌써 눈물 나와. 풋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그 뭐 B급 팀 뭐 이런 데 돌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네 동네에서 아주 그 야구의 마이너리그처럼. 근데 마이너리그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0원은 나와요, 돈이.
그런데 돈도 안 나오는 그 팀을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풋볼을 던지는 거예요. 주말마다 뭐 시간 내고 밤에 이렇게. 그러니까 풋볼을 놓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운이 오래되는데도 참 사람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이, 그때 마침 그 LA 있다가 옮겨가서 그 당시엔 거기 있었던 램스의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못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침 후보도 마땅 없는 상황에서, 시즌 중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이충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짐 싸갖고 들어올 수 있어? 예. 하고 시즌 중반에 마켓 봉지 넣는 자 때려치고 램스에 합류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꿈꾸던 프로 구단에서 쿼터백으로 뛰는 겁니다. 그 해에 대충 눈물 나온다는 게, 슈퍼볼 우승을 해버렸어요. 슈퍼볼 우승을.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MVP까지 했어요. MVP, 슈퍼볼의 Most Valuable Player, 최고 우수 선수상.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 풀 시즌에 3,500만 달러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잘하고 5년인가 또. 이 사람 지금 억만장자겠죠. 3,500만 불 5년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그런데 얼마나 검소한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현역 해설자예요. 보세요. 사람 좋게 생겼죠. 얼마나 소탈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난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사치라고는, 해설자들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 옷이 제일 후져요. 제일 싼 양복 사 입는가 봐요. 그리고 지금도 와이프가 머리를 깎아요. 와이프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 참 재밌는 또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이 가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식당에 가면은 이제 좀 돈을 번 다음이죠, 물론. 식당에 가면은 이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 자녀들한테 우리가 오늘은 다른 이 식당에 어느 그룹의 밥을 우리가 살 건가.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싹 돌아봐가지고 식당 안에서 제일 좀 우리가 밥값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자녀들이 결정을 하면, 그러면 이 아버지 커트 워너, 이름이 커트 워너입니다. K-U-R-T-W-A-R-N-E-R, 커트 워너.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버지가 그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내주면 또 그렇잖아. 이게 누구 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모르게 웨이트리스한테 조용히, 우리가 지금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갈 때 줄 거예요. 나가는데 저기 저 테이블, 저분들 밥값을 이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 밥값 딱 알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웨이트리스도 그날은 돈 꽤 많이 얹혀 받았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외식을 할 때마다 그들 모르게 꼭 한 가족은 밥을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자기네가 아마 밥값도 힘들었던 시절에 그거가 있어서 그런 가족의 전통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감동 먹을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감동 먹으셨기 바랍니다. 예, 이제 슈퍼볼 얘기는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번님께서 이번 일요일 날 슈퍼볼을 즐기시는데 제가 조금 일조를 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짧은 덩어리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풋볼의 그 게임에서 쓰는 용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쓰이는 거. 킥오프, 펌블, first quarter, fourth quarter, 뭐 그런 얘기 드렸었죠. 요거 하나만 지금 생각이 나서 요걸로 얘기를 끝맺겠습니다.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쿼터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Monday morning quarterback. 저는 심플해서 자막 안 준비했어요. 월요일 아침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에요. 그게 무슨, 지원 씨,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침이 다 왔다? 아니지, 그건 자기가 풋볼 안 봐서 알 수가 없어. 미안해, 내가 안 물어봤어요. 미안. 풋볼 게임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시즌을 해봐야 16, 17게임밖에 안 한다고. 일요일마다 해요. 일요일마다. 다른 날은 안 해요. 그런데 결승에 가까이 가서 플레이오프로 들어갈 때는 토요일도 합니다. 한 2주만 토요일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요일만 경기가 있습니다. 풋볼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먼데이 모닝 쿼터백. 어제 다 끝나버린 일요일 경기를
월요일 아침에 와서 뒤늦게 훈수하는 거예요. 아, 이랬어야 되고 말이야, 저랬어야 되고. 그러니까 번님 주변에서 버스 다 지나가고 다 막 내렸는데 이러쿵 저러쿵 뭐 뒤늦은 훈수하거나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에요. 이제 허튼 짓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일요일 슈퍼볼 잘 즐기시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또 8편으로 번님께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이틀 잘 지내세요.